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얼굴 뵙고 좀 거의 한 3년 만에 이렇게 또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얼굴 뵙고 인사드리니까 이제 진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왔구나 이런 걸 조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가 이런 FW나 SS 트렌드 세미나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참석해 주셨지만 이렇게 현장감 있는 교육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서 이런 오프라인 세미나를 좀 더 자주 열도록 좀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벌써 거의 한 3년 뭐 이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 굉장히 많은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부산도 당연히 그렇고 서울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제 살롱의 어떤 그런 구조도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어떤 수,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코로나 2년 동안 전체적인 그런 화장품, 코스메틱 비즈니스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중에 특히 성장을 제일 많이 한 카테고리가 컬러하고 케어예요. 어떻게 보면 살롱의 주종목이죠. 컬러하고 케어. 근데 거꾸로 살롱은 그 시장에서 그닥 성장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전체 코스메틱 시장은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 그리고 뭐 어쨌든 환경에 따라서 집에서 하는 뭐 홈케어, 홈컬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성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는 뭐 사실 우리 프로페셔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오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비단 옛날에는 어떤 그런 케어뿐만이 아니라 컬러 제품이나 심지어 펌제에 대한 정보까지도 많이 알고 오시는 것 같아서 이런 2년 동안 지나가면서 우리 프로페셔널들이 고객들이 살롱을 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왜 살롱에서 컬러를 해야 되고 왜 살롱에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 프로페셔널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역할을 저희 시세이도 프로페셔널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사실 우리 프로페셔널들의 역량이 굉장히 조금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세미나도 옛날에 우리가 트렌드가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보는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분들이 살롱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트렌드를 만들고 리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프로페셔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고객들한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세미나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우리 프로페셔널들에 대한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정보를 채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제가 세미나 때 제품 얘기 잘 안 하는데 얼티스트 약, 그 염색약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오면서 뭐 이벤트도 하시고 하셨는데 얼티스트 제품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는데 이제 살롱이 사실 수익 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실 텐데 이제는 고객 수를 많이 받아서 사실 고객 수를 가지고 수익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고객분들도 사실은 이제 옛날보다 예약률 많이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약도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가 옛날처럼 많은 수의 스태프분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데리고 우리가 뭐 많은 고객 수를 받아서 수익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제품 회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간단하죠. 고객 수가 떨어졌으면 옛날에 수익을 만들려면 객단가를 올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산수처럼 정말 베이직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특히 이렇게 요즘 또 경기도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격을 올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살롱이 고객들이 살롱을 오게끔 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준다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우리 스스로의 역량들, 트렌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제품 회사에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저희 이제 뭐 염색약이 있지만 똑같은데 왜 얼티스라는 약이 또 나왔지? 왜 또 프리미엄이지? 이 프리미엄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는 고객들이 살롱으로 와야 되는 이유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얼티스트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근데 유지력이 긴 거거든요. 근데 유지력이 길면 왜 살롱에서 유리하지? 그러면 고객분들이 더 안 오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고객들이 염색을 살롱에서 가장 또 뭐 살롱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고 염색을 자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상도 때문이거든요. 그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죠. 근데 그런 손상도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고객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염색이라는 시술 과정 자체가 주는 데미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색은 하고 싶지만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데미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것 중에 1번이었어. 왜 염색을 자주 안 하냐? 손상도 때문이다. 그러면 살롱에서 줘야 되는 거는 좀 더 전문적이고 프리미엄하고 프로페셔널들만 쓸 수 있는 약을 통해서 손상도를 개선해주고 그런 시술 과정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다만 훨씬 더 유지력이 길고 색상도 선명한 약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우리가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내려고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세미나 와서 제가 제품 얘기 잘 안 하는데 지금 이런 세미나도 그렇고 제품에 대한 얘기들도 그렇고 저희의 방향성을 딱 하나다. 우리 프로페셔널들이 우리 살롱에서 고객들한테 살롱을 오게끔 만들어주는 이유를 저희도 같이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또 잘 받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어떤 조금이나마 조금 정보를 많이 얻어서 역량이 조금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시세이도 교육감사 백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2022년 AW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W 메인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시세이도에서는 한 가지의 메인 테마를 두 가지로 좀 더 나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뷰티 이노베이터라고 해서요. 좀 더 창조적이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느낌을 나타내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뷰티 스트림이라고 해서요. 탑살롱에서 아티스트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고객들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올해 2022년 SS 트렌드에서는 스펙트럴 얼루어라고 해서요. 모호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다면 이번 2020 AW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싱크로매틱이라고 해서 생동감 있고 컬러의 향연을 좀 더 강조시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워풀하고 생동감 넘치는 컬러가 바로 이번 시즌의 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2022년 AW 트렌드 레포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패션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성 패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번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더 움츠러져 있던 것들을 좀 더 표현해 줄 수 있는. 안녕하세요. 네, 골드이치 영화원장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저도 많은 분들 앞에 서가지고 솔직히 좀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전문 강사는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많이 떨 텐데 좀 양해하고 좀 기억해 봐주세요. 우선 작업한 스타일은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밋밋하고 무난한 커트 스타일이라고 조금 더 오늘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이레이어 커트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전체적인 스타일은 비슷한데 저 스타일보다 조금 더 레이어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올해 많이 유행한 허쉬컷이죠. 허쉬컷 스타일보다는 라인은 무겁게 조금 하이레이어로 스타일을 좀 많이 부탁했고 커트 스타일이 아마 지금 오늘 보여드린 스타일이 전체가 다 디스커넥션이에요. 디스커넥션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설고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베이지 커트가 더 어렵다 생각해요. 베이지 커트는 선과 선이 연결을 돼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뭔가 이렇게 좀 층이 잘못됐을 때 너무 레이어가 많아지고 끝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런 디스커넥션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이거를 이렇게 따져라기보다는 저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형태의 컷도 있구나 라는 걸 조금 봐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섹션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사이드 섹션을 탈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사이드에 기점을 하나 두고 섹션을 타세요. 보통 이제 귀 이어 투 이어 약간 이쪽 어느 기준을 두고 항상 똑같은 섹션을 타는데 사람들마다 두상의 넓이와 크기는 다 달라요. 그리고 섹션을 타갖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 컷하고 나면은 이 뒷머리가 다시 넘어와서 재커트를 하거나 스타일링을 할 때 이 방해가 돼갖고 다시 커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정해놓지 마시고 봤을 때 이 정도 부분까지가 뒷머리가 내가 앞에 커트했을 때 침범을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선을 두고 그때 조금 이제 가이드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선으로 섹션을 하겠습니다. 편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거는 질문 대답하겠습니다. 이쪽도 이쪽 부분을 약간 좀 V라인으로 파트를 할 건데 살짝 굴려서 조금 섹션을 펴볼게요. 이렇게 조금 그냥 직선이 아닌 조금 굴려서 이렇게 좀 섹션을 타는데 이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앞부분은 섹션을 할 건데 저는 이 부분도 모양에 따라서 조금 이제 파트를 나누거든요. 숱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눈동자 가운데 부분까지 조금 파트를 타고 보통 일반적에서는 눈썹 끝 숱이 좀 많이 적다. 층을 많이 내면 끝이 너무 가벼워질 것 같으면은 눈썹 끝쪽까지도 이렇게 조금 섹션을 타요. 오늘은 조금 모발이 조금 양이 좀 얇고 적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눈썹 4분 정도로 섹션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를 정해서 커트를 할게요. 저는 가이드 커트를 할 때 좀 이렇게 잡거나 이런 형태보다는 왜냐면 잡아서 자르다 보면 이 손 모양이 틀어지면서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이 길고 왼쪽이 좀 짧아지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번에 조금 자르기 위해서 디스질로 디스질을 한 다음에 양손으로 모아서 한 번에 커트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이거는 제가 얼마나 굴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각도를 왔다 갔다 해서 자를 거거든요. 오늘은 그냥 자연스러운 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이 많이 안 가고 편하게 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 디지 커넥션이 조금 이렇게 라인은 조금 이렇게 무겁게 할 건데 이 중간에 양감을 좀 굉장히 많이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움을 끝에 라인보다는 중간에 모량을 없애갖고 조금 무게감을 많이 줄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레이어를 하기 위해서 커넥션을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 라인이 무거워야 되니까 얘네가 잘리면은 끝이 너무 얇아져요. 이런 그 하이레이어는 이렇게 좀 끝이 얇아지면은 문어머리 되죠. 너무 얇아갖고 조금 그거를 감안해서 그래서 좀 숙여주세요. 이쪽 부분부터 각도는 앞으로 조금 당기면서 잘라주셔야지 중간 부분이 안 날아가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어요.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자르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이 부분이 잘려나가면은 끝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이건 조금 주의하시고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부터 앞으로 끝까지 나오면서 커트를 해야지 끝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끝을 더 조금 가볍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세운 각도에서 자르시면 돼요. 근데 너무 가벼우면은 예쁘지 않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180도 올린 다음에 3분의 1 지점부터 이번에 양을 없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자르면은 아래의 무게감은 살아있으면서도 이 모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45도 각도로 전체적인 라인은 그냥 자연스러운 U자 라인으로 갈게요. 45도로 잡은 다음에 옆에 머리를 가이드로 가져와서 대편도 마찬가지로 쪽 45도 각도로 가서 뒷부분 가이드를 가져가서 같이 부분 레이어를 주기 위해서 90도로 잡을 건데 이게 조금 뒤쪽 라인 하기 위해서 저쪽 반대편 광대까지 당겨서
다시 여기서 49도로 체크 한번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가이드가 절대 잘리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날아가면 앞에서 봤을 때 레이어가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뒤에서 봤을 때 모양이 너무 이렇게 급격한 V자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고객들은 레이어가 있는데 뒤에는 좀 완만한 스퀘어거나 살짝 U자를 원하세요. 근데 그러려면은 얘네는 절대 잘리면 안 돼요.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손이 불편하니까 이쪽도 90도 각도로 광대 쪽까지 끌고 와서 하고 다시 체크를 했습니다. 자, 뒷부분에 좀 양감을 주렸듯이 앞부분도 양감을 줄일게요. 사선으로 들어서 뒷부분과 똑같이 내려서 중간에 모양을 없애줄게요. 거울이 없으니까 섹션 타이어 보기 못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방향은 어느 쪽이든 내가 편한 쪽에서 하는 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쪽에서 어느 방향이든 이렇게까지 해서 가이드를 어느 정도 라인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들 존. 전 미들 존이 컨텐츠에서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전체적인 모량을 조금 그 양을 조금 비율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형태감이 여기서 다 만들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형태감을 이쪽을 좀 전대감으로 앞이 조금 길어지는 느낌으로 커트를 들어갈게요. 저는 커트를 하기 전에 층의 높이를 잡을게요. 조금 반보다는 더 길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층의 높이를 제가 조절을 하고 가이드를 잡아놓고 커트를 들어갈게요. 센터를 90도로 잡겠습니다. 90도로 잡고 레주에이션으로 커트를 들어갈게요. 90도에서 가이드 보고 레주에이션으로 들어가는 거는 약간 그 레이어의 무게감, 웨이트를 조금 쌓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레이어를 잘라버렸다 그러면 조금 이 웨이트 무게감이 없어지겠죠? 조금 이렇게 밋밋하니까 이 부분에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레이어에이션으로 커트를 할게요. 이번에는 각도를 올려서
그런 다음에 다시 체크 들어갈게요. 조금 이렇게 이 각도를 좀 올려서 하면 이 안에서 또 자연스럽게 좀 레이어가 생겨가지고 훨씬 좀 부드러운 라인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또 가운데 쪽으로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할게요. 다시 각도를 올려서 가볍게 연결을 들어갈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센터 쪽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당겨서 자, 가이드 보고 컷.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80도로 각도를 올려서 연결을 다시 들어갈게요. 네,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뒤쪽 부분을 사선으로 안 타고 조금 이렇게 불려서 섹션을 탔잖아요. 섹션을 이렇게 탄 이유가 불려서 이렇게 타면은 이 라인이 완전히 이렇게 조금 직선이 아닌 형태가 약간 좀 이렇게 라운드 굴려서 나와요. 그래갖고 섹션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섹션을 내가 직선으로 타냐 굴리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그 쉐입 떨어지는 게 이렇게 형태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너무 직선을 타버리면은 조금 머리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아까 섹션을 좀 이렇게 굴려서 탔던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전대각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좀 흘러질 건데 얘의 선을 맞추다 보면은 너무 길어지죠.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또 디스커넥션으로 그러니까 뒤에는 뒷머리는 뒤에, 앞머리는 앞머리 아예 다 따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를 잡고 들어갈 건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 끝선이 약간 좀 턱선 아래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전대각이 들어가니까 이쪽 부분은 조금 더 높게 가이드를 잡을게요. 잡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잭스를 해서 할게요. 여기도 가운데 부분을 나눠서 이 탑에서 45도 각도로 넣어서 다시 그래서 내리면은 이렇게 전대가 되겠죠. 얘는 이제 앞부분에서 잘릴 거기 때문에 이 긴 거는 너무 신경 쓸 의지를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냅니다. 무게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45도 갖고 와서
지금 보시기에 좀 많이 어두우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리를 조금 이동해서 보셔도 괜찮으실 거니까요. 자유롭게 이동하시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손 들고 또 질문하셔도 좋으시고요.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집중하시고 계십니다. 엄청 집중하세요 지금. 만약에 이 커트가 조금 궁금하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뭐 저한테 그 인스타나 이런 걸로 DM을 보내주시면은 조금 디테일한 도해도가 있어요. 저도 이거를 뭐 제 사부님한테 배우고 같이 도해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도해도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앞머리는 100으로 갈 건데 그래도 얘네를 좀 정리를 할게요. 타서 저는 앞머리도 보통 자를 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도 너무 중구난방해가지고 자를 때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A라인으로 떨어지잖아요. 여기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양쪽이 너무 많이 틀려요. 저는 우선은 자 잡아주시고 아까처럼 양손으로 하고 한 바퀴 돌려주세요. 돌린 다음에 여기를 A로 자를게요. A라인으로. 자르시면은 자연스럽게 A라인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앞머리는 시스루로 조금 더 사실 그 아까 영상에서는 앞머리가 되게 많은 뱅 스타일인데 그것보다 조금 길게 할게요. 왜냐면 이거 앞머리 넘기는 드라이 스타일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긴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을 잡아주시고 자, 우선은 전체적인 형태는 잘랐는데 커트 잘하는 분, 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오히려 형태 만드는 것보다 질감 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말려서 좀 질감 처리를 다시 할게요. 질감 처리는 무조건 좀 말려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뭉쳐있는 부분, 더 쳐야 될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어가지고 질감처리는 그만큼 좀 마른 상태에서 좀 살짝 털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디테일하게 잘 보일 수 있어요. 시간은 조금 걸려도 살짝씩 말려서 신나게 좀 들어가고
디스커넥션 커트를 하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 연결을 지을까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는 정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부분에 연결이 안 되죠, 당연히. 연결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연결이 안 될 거예요. 따로 있어요. 이 부분만 가볍게 섞이는 느낌 그냥 블렌딩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포인트로. 너무 이 선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디스커넥션은 그냥 디스커넥션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전대가 앞에서 전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돼요. 여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느낌으로만 주시면 됩니다. 이제 뒷부분 좀 질감 처리 들어갈 건데 저는 질감 처리는 제일 좋은 질감 처리는 포인트라고 봐요. 포인트고 제가 뭐 이게 좋아요 이거 뭐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질감 처리는 꼭 세로로 하셔야 돼요. 가로로 질감 처리를 하면은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컷의 형태가 무너지고 굉장히 머리가 좀 지저분해져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하다 보면은 겉부분은 중간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세로로 질감 처리를 하다 보면은 겉부분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머리 중간에 뜨고 되게 머리가 많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질감 처리는 무조건 세로로 하세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게 맞다 아니다 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실력이긴 한데 질감 처리는 무조건 세로로 하십시오. 그리고 포인트로 질감 처리를 할 때도 내가 컷했던 방향 그대로 포인트 마찬가지로 질감 처리도 들어서 똑같이 내가 형태를 잡았던 커트 그대로 커트를 질감 처리를 다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질감 처리는 가위질이 많이 해야지 머리가 예쁘다 생각해요. 질감 처리를 너무 한 번에 막 크게 잡아서 뭐 슬라이스를 한다던가 틴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무거운 부분, 더 쳐내야 될 부분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머리가 형태가 저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커트 시간에 질감 처리를 시간을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디스커넥션 됐던 이런 부분들은 버려버리시고 한 번씩 형태를 질감 처리를 해주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거울도 없고 섹션도 제대로 못하고 좌우가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만 양해해서 봐주시고 그건 이따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조금 마무리해서 나올 때는 좌우 밸런스도 맞게 해서 나오겠습니다. 그 부분도 얘는 좀 무거운 느낌으로 갈 거니까 그냥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만 자연스럽게 너무 둔탁함만 없이 좀 맞춰주세요. 부분도 같이 연습하고 먹으내고 질감 처리와 양감 처리는 확실하게 좀 구분을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디스커넥션은 뭐 라인을 만들면서 양감을 없앤 거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패트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질감과 양감은 조금 차이를 두고 커트를 조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끝은 조금 부드러워졌는데 아직까지 여기 부분이 좀 무겁잖아요. 이 부분은 스트로크로 양감 처리를 할게요. 질감보다는 양감. 이게 세로로 자르면 세로로 무조건 좀 질감 처리를 하라고 보인 게 다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를 쳐야 되고 어디를 해야 될지. 근데 자 보면은 저희가 이 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질감 처리를 하면은 이 끝이 윗부분 끝이 안 묻어지기 때문에 안 잘리기 때문에 이 형태의 라인은 이어져요. 근데 이걸 가로로 자르다 보면은 놓으면은 얘네 라인 내가 기껏 만들어 라인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질감 처리는 최대한이 아니고 그냥 저는 세로가 맞다고 봐요. 안쪽부터 바깥으로, 안쪽부터 바깥으로. 제일 윗선도 안쪽부터 끝은 너무 미치지 않게 떨어뜨려 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쪽부터 양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다음 섹션도 마찬가지로 안쪽부터 끝까지. 솔직히 슬라이스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 한 면을 너무 잘라버리니까 이 좀 이렇게 중간중간 파이고 날라다니는 게 조금 별로더라고요. 저는 스트로크를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솔직히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 형태 안 무너지고 제일 자연스럽게 예쁜 거는 스트로크.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각자 뭐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그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도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세로로, 가로로 하지 마시고. 우선 이렇게만 좀 보여드리고 염색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만 조금 질감 처리, 양감 처리 보여드리고 염색 들어간 다음에 마무리 컨텐츠 제가 안에서 다시 하고 나올게요. 우선은 커트는 여기까지만 우선 좀 마무리할게요. 하고 나서 제가 말이 많았나 보네요. 너무 오래 했대요. 보통 이제 저희가 여름에는 이제 하이라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솔직히 무서워요. 이 전체적인 이 레벨을 골고루 맞춰야 되고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될까 되게 겁이 나는데 이런 로우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그림 그리듯이 하면 돼요. 이렇게 막 하이라이트처럼 부담스러움도 없고 솔직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용은 상상력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머리도 고객을 보고 상상을 해서 어떤 살이 예쁘다. 근데 이 로우라이트 같은 경우도 어느 부분에 포인트가 들어갔으면 예쁘겠다. 그리고 이런 얼굴 라인을 감싸는 부분이 조금 로우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약간 쉐딩 효과가 있어요.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선도 뚜렷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로우라이트는 정말 재밌어요. 하이라이트보다 고객한테도 부담감이 없고 로우라이트로 우선 진행을 해요. 네. 제가 우선 지금 시간 때문에 로우라이트를 저는 이런 보이는 부분에 포인트로 들어가는데 섹션을 삼각형으로 타는 이유는 내렸을 때 이 부분도 은은하게 보이지만 이 끝에서는 확 보이게 이런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길게 삼각 섹션을 타면은 중간중간에 은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끝에서는 조금 더 진하게 강렬하게 보이게 삼각 섹션으로 좀 많이 태워서 진행을 할게요. 그림을 그릴게요.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지 컬러감이 예쁠지.
보실까요? 안에 더 밝게 괜찮으세요? 전체적인 베이스는 크리미 피치 7번이랑 9번 섞어서 8번 레벨로 들어갔어요. 한번 탈색을 좀 가볍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로우라이트는 12, 5번 조금 어두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5번대로 제가 조금 포인트만 조금 보여드리고 나머지 작업은 또 남자 다운펌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는 또 약간 또 포인트로 이런 부분에 조금 라인을 만들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브러쉬로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디테일이나 그 감을 몰라서 저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바르면 조금 그라도 줄 수 있고 약간 이런 브러쉬에 좀 약간 뭉치는 느낌도 조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잡을게요. 아무래도 손의 터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조금 난해해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안 됩니다. 제가 또 이제 중간중간에 로우라이트는 좀 안에서 해갖고 이따가 마무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남은 컬러는 저희 백스테이지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이드 H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본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스타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에즈 컷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가르마 컷,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이 컷 스타일을 준비해왔는데,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은 에즈 컷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기르고자 하는 고객님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스타일이고, 조금 이마를 약간 많이 오픈하고 싶어 하시고, 약간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가르마 컷을, 그리고 깔끔하되 이마가 약간 좁고 근데 이마를 다 보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추천하는 것이 약간 그 가이컷 스타일입니다. 오늘 모델분 머리 기장이 이 윗부분이 조금 약간 많이 기장감이 짧아갖고 오늘 에즈컷 스타일보다는 약간 가이컷 스타일을 해가지고 다운펌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커트를 할 때 약간 네이프 부분 먼저 커트를 시작하는 편이고 오늘 뒷머리도 같이 다운펌을 할 거기 때문에 약간 바리감을 약간 클리프를 이용하되 약간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은 바짝 자르게 되면 약간 두피가 많이 보여서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클리퍼는 약간 0.8보다는 1.1로 기준점을 두고 좀 빗을 대고 커트를 할게요. 네, 이제 해주세요.
내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약간 맨 밑부분을 레이어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하이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뒷부분을 다 커트를 했으면은 앞에 부분으로 돌아와가지고 약간 저는 옆머리 부분을 약간 클리퍼를 사용하다기보다 약간 싱글링으로 많이 자르는데, 왜냐하면 네이프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되게 두껍고 숱이 다 전체적으로 많아서 옆이랑 뒤랑 똑같은 기장감을 자르면은 약간 브렛나루 부분이 좀 두피가 더 보여서 많이 하얗다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 부분은 싱글링으로 커트할게요. 확실히 클리퍼를 이용해서 머리를 자르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장감이 좀 더 짧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가지고 싱글링을 옆머리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브렛나루 같은 경우에 약간 요즘에 V라인으로 많이 라인을 따는데, 저는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고객님들은 딱히 그렇게 V라인으로 안 따고 약간 이렇게 좀 젊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만 라인을 V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가르마를 선정할 때는 약간 이렇게 손으로 그냥 넘겨봤을 때 원래 이 모류의 방향대로 약간 그 가르마를 타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 이 가르마 라인은 이 눈썹 앞부분, 여기 부분을 저는 거의 보통 많이 이용하거든요. 가르마는 거의 6대4에서 7대3으로. 이건 약간 기장에 따라서 다른데, 기장감이 좀 더 길게 약간 가이컷을 하시는 분들은 6대4로 진행을 하고, 점점 기장이 짧아질수록 약간 7대3 아니면 8대2까지도 이렇게 가고 해요. 커트 라인은 좀 약간 전대각 느낌 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하고, 왜냐하면 여기 부분의 머리가 기장이 너무 길어버리면은 다운펌을 해도 이 모발 양이 쌓이는 것 때문에 너무 둔탁하기 때문에 약간 전대각으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해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 그 전에 퍼머 했던 게 남아 있어가지고 끝에가 많이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갑 처리까지 막 엄청 확실하게 들어가진 않고, 어느 정도 내 커트 라인만 맞춰놓고 다운펌을 하게 되면은 같이 이 윗부분의 컬들을 같이 약을 발라서 조금 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기장감을 더 보도록 할게요. 커트는 이 정도로 하고, 먼저 다운펌 먼저 해서 같이 진행해 볼게요. 저는 다운펌을 진행할 때 CJ도 약간 스트레이트 H랑 N을 섞어서 쓰는데, 거의 H1에 노만 1로 해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미 아까 전에 윗머리도 같이 약액을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머리 손상도가 너무 심해질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전처리제로 PC 크림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PC 크림은 원래
폼 같은 거 진행할 때 바르고 나서 헹구고 나서 다시 폼을 진행해야 되는데 다운 폼이 조금 손상도가 높은 시술이기 때문에 저는 따로 헹구지 않고 미리 전체적으로 그냥 많이 좀 도포하고 다운 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PC 크림을 바를 때 이 앞라인 쪽 부분이 머리가 많이 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조금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발라주셔도 되세요. 고객님들 중에서 뒤에까지 다운펌을 안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신데 만약에 뒷머리를 다운펌을 하시게 되면은 모발이 제일 굵은 약간 뒷머리 먼저 다운펌을 약을 도포를 하는 게 좋으세요. 지금 모델분도 머리가 많이 억세가지고 이렇게 약액을 발라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머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파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좀 더 커버를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약을 더 많이 도포해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조금 중요한 부분이 이쪽 백에서 골든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부분, 여기 부분이 많이 여기까지 어떻게 누를까 이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인데 점점 위에 섹션으로 올라가면서 약액을 뿌리 가까이 바른다기보다 이 포모 약을 바르게 되면 모발이 연화가 되면서 숨이 죽잖아요. 그거를 약간 생각을 하면서 뿌리에 약간 세치 커버 바르듯이 바른다기보다 약간 높은 레벨의 염색약을 바르는 듯한 느낌으로 뿌리는 살짝 떼가지고 약액을 도포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 옆머리 부분을 약간 이쪽 라인 부분을 약간 뒤쪽으로 일부러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를 처음 약 바를 때부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 모발의 힘이 너무 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열 처리를 하기 전에는 그냥 그 모듈 자라난 그대로 다운펌으로 진행한 다음에 열 처리를 한 10분 정도 진행하면 모발의 힘이 좀 약해지니까 그때 약간 이 모듈을 약간 교정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듈 자라난 그대로 야객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델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구현하는 부분이 앞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자라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라있는 상태로 다운펌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일부러 억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너무 꺾어버리면은 머리가 자라면서 더 부시시하게 자랄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약간 이런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자라나 있는 방향 그대로 다운펌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파지가 지금 좀 약간 세팅 파지여서 아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잘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파지의 힘이 약해야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에 뜨는 이런 잔머리 부분을 좀 더 잘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파지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이렇게 뜨니까 네. 이렇게 얇은 파지로 딱 정확하게 이렇게 밀착이 되게 이렇게 옆머리 파지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위에로 다시 돌아와서 위에 디자인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옆에 파지를 먼저 대는 이유는 모발이 아까 전 에스쿱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좀 긴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 머리가 밑에 닿았을 때 끝머리가 너무 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파지를 대고 나서 진행하는 거예요.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라인 라인을 이 결 그대로 모델분 고개 조금만 숙여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 탑 사이드 쪽 부분을 어느 정도 다운을 시켰으면은 보이셨어요. 가마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모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마가 지금 이쪽에 있으세요. 근데 이쪽으로 가르마를 그냥 가마대로 우리가 다운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약간 머리 말리고 났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약간 머리가 하트 모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 탑 부분에서 이 두상 제일 높은 부분에서 일부러 약간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마를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뒤로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이 양쪽 사이드 부분이 좀 뜨거든요. 이 부분은 결을 약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약액을 그냥 저희가 새치 커버 할 때 약을 약간 새치 많은 부분에는 좀 약을 좀 두껍게 바르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 브러쉬로 눌러서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약을 그냥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만 발라주세요. 이 약을 얹으실 때에도 근데 볼륨이 살아야 되는 이 골든 포인트에는 너무 약액을 바르지 말고 이 골든 포인트 부분을 피해서 이 약색 부분만 이런 식으로 약액을 그냥 얹어주세요. 이렇게 윗부분과 옆부분 다운펌이 끝났으면은 파우더랑 그 시세이도 스트레이트 H만 섞어서 이렇게 팩을 만들어서 가르마 부분이랑 이 앞라인 부분에 디자인을 볼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은 약간 너무 머리가 얇기도 하고 이 가르마 부분을 그 펌어약 원액으로 바르게 되면은 너무 머리가 약간 인위적으로 너무 갈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팩을 사용해가지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파우더를 약간 섞어서 그리고 이 가르마 부분을 약을 바르실 때 너무 이 약을 이렇게 너무 눌러서 발라버리면 여기까지 이렇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안 이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뿌리에만 그냥 포인트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르게 되면은 머리 얇은 머리에도 좀 이 약액을 약간 터치감으로만 좀 잘 바르면 뿌리도 같이 살거든요. 왜냐면 이 핵이 뭐라고 하시면 핵이 약간 그 되니까 그걸로 약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앞라인 부분에도 지금 모델님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살짝 여기 옆에 부분이 3자 이마가 있으시니까 너무 뒤로 오픈한다기보다 그냥 한 45도 정도 느낌으로 어차피 이 정도 오픈해도 머리를 말리고 나면은 조금 머리가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건 가이컷이기 때문에 지금 한쪽에만 약을 바른 거고 만약에 가르마폼 같은 경우에는 이 소관이 안쪽까지 약액을 발라주면은 이 앞라인을 좀 더 이마를 더 보이게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에지컷 같은 걸 하게 되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부분을 살짝만 터치한 느낌으로 약액을 바르라고 했잖아요. 에지컷 할 때는 더 되게 약간 찌끔찌끔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눌리면서 여기 옆에 사이드 부분만 약간 덥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브러쉬질을 할 때 이렇게 빠진다기보다 약간 위로 직각으로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분은 머리가 두껍잖아요. 네. 근데 얇으신 분들은 이거 할 때 좀 고정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 파우더를 섞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파우더를 섞어서 할 때도 여기 부분을 약간 이런 식으로 빗질을 해주면서 볼륨을 약간 살린다는 느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약간 올 스트레이트한 느낌이랄까? 그러면서 약간 모발의 형태감이 이렇게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얇으신 분들이나 두꺼운 분들의 차이를 좀 두고 하시는 부분이 좀 그거는 약간 열 처리 같은 걸로 많이. 열처리고요. 네. 그리고 머리가 얇으신 분들도 옆머리나 뒷머리는 조금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신 경우에는 옆에를 먼저 열 처리를 한 5분 정도 진행을 하고 위에 다시 디자인을 보고 나서 열 처리를 한 5분 다시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시간 타임을 조절해 갖고 하시면 되세요. 그때마다 다운펌 할 때마다 약을 바꿔가면서 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저희도 약간 어느 정도 2대1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의 약을 타놓고 저희가 하루 정도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타임으로 조절하지 그때마다 뭐 다시 N을 섞어서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시간 타임은 저는 약간 모발이 없으시니까 한 열처리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요. 근데 머리가 얇으신 분들은 7분에서 8분 정도만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리기만 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약간 지갑 처리 아직 못해서 지갑 처리 얼른 하고 스타일링 설명해 드릴게요. 지갑 처리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영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약간 세롭 섹션으로 많이 이용해서 지갑 처리를 많이 합니다.
질감 처리는 이 정도만 하고 바로 스타일링으로 넘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남자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머리 말릴 때부터 약간 내가 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기본 틀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늘 가이컷 스타일의 머리에 스타일링을 할 거니까 다운폼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앞에 부분은 약간 약한 바람을 이용해서 먼저 머리를 말려주세요. 그리고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운펌을 하면 이렇게 머리에 기본 틀이 잡히기 때문에 약간 아이론 같은 걸 이용해서 엄청 스타일링을 세게 하진 않고 그냥 고객님이 약간 중요한 약속이 있으실 때만 약간 매직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편이에요. 네. 다운펌 사이즈랑 중간 사이즈 저 오늘 약은 H2대 N1을 사용했고 열 처리는 14분 하고 자연은 한 5분 정도 본 후에 중화 타임 한 3분 정도? 그 다음에 바로 헹궈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뒷머리가 크게 좋아요. 네. 보통 이렇게 전체 다운펌하고 네. 유지기간은요? 유지기간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2, 3주에 다시 좋아서 펌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저희 고객님이나 아니면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한 3주에서 4주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그때마다 거의 한 번씩 진행을 하세요 같이. 꺾이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없으세요? 저희 보통 자라면서 머리가 당연히 꺾이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기 가운데 부분, 아니, 가르마 부분이랑 그리고 이 앞라인 부분에는 파우더를 섞어서 사용했잖아요. 그게 다른 부분은 좀 꺾이더라도 약액을 다시 바르거나 하면 커버가 되는데 여기 앞에 부분은 너무 꺾여버리게 되면 다음에 또 다운펌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머리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르마 부분이랑 이 앞라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우더를 사용해서 다운펌을 하는 거예요. 옆뒤 다운펌만 했을 때랑 전체 이게 같이 가르마랑 다운펌 했을 때랑 뒷단가가 얼마큼 차이가 나시나요? 옆에 뒤에 근데 위에를 한다고 해서 추가 금액을 받지는 않고 근데 위에 이렇게 디자인을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옆에 부분, 이 사이드 백 부분은 다운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고객님들한테 이렇게만 설명해드려요. 약간 가르마 스타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혼자서도 가르마를 잘 만드시거든요. 근데 가르마 스타일, 내리머리를 하시다가 가르마 스타일을 하게 되시면 손질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이런 라인들을 만들어 드려요.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이 라인을 오늘 또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혼자 하기 편하시면 라인을 안 만들어 드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 위에 가르마를 만들고 앞에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추가 금액을 받지 않고 그냥 다운펌을 하게 되면 그냥 커트 금액에서 추가로 받고 있어요. 그 매직기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할 때도 너무 약간 그 매직기로 모양을 낸다기보다 약간 반곱슬, 자연스러운 반곱슬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약간 살짝의 라운딩을 주는 정도로만 스타일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제품을 그 시세이로 S3 왁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좀 많이 웨트한 제품이어서 약간의 가볍게만 매직기를 이용하고 나서 제품을 발라도 질감 처리 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매직기를 사용하실 때 막 세게 펄을 넣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매직기로는 이렇게 너무 뻗어버리는 머리들만 살짝 커버하는 식으로. 내가 제품을 바를 때 저는 약간 엄지 손톱 정도 제품을 사용한 후에 약간 가닥가닥의 느낌을 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손바닥에 먼저 제품을 다 이렇게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이 손가락 3개, 양쪽 3개로만 이렇게 제품을 바르는 식으로 바르거든요. 그리고 이 손가락에 있는 제품이 떨어졌을 때 다시 이 손바닥으로 제품을 다시 묻힌 다음에 끝에 다시 바르고. 이렇게 바르는 게 제품이 좀 고루고루 발리는 느낌이고, 어디 부분이 특정 부분이 약간 너무 제품이 많이 묻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일컷이나 약간 그 에즈펌이나 뭐 요즘에 그 한때 유행했었던 쉼표머리 같은 거 보면은 이 앞에 이 앞머리 간지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선적인 느낌을 내서 그냥 약간 가닥가닥 느낌을 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서 너무 컬을 넣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C컬 정도의 그냥 약간의 흐름만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윗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제품이 도포됐으면 이제 손바닥에 남은 제품으로 이제 옆에 부분이랑 뒷머리 부분도 같이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다운펌을 해가지고 제가 약간 인위적으로 그 가마 부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마가 안 보이고 이 윗부분에 제가 만들었던 부분에 가마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굳이 막 스타일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리기만 해도 이런 스타일로 되거든요. 근데 가르마 이쪽으로 가르마 탔는데 가마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약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액을 뿌리에 눌러서 브러쉬질을 한다기보다 그냥 약액을 살짝 얹어놓는 식으로만 해도 그 연화가 되면서 머리가 조금 힘이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많이 해요. 아 그러면 가마 부분에는 네, 가마를 그냥 일부러 없애는 느낌으로. 없애는 느낌. 네.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세게 브러쉬질로 약을 발라버리면 거기 부분이 끊겨요. 자라면서 머리가 너무 심하게 꺾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뿌리까지 약을 바르되 너무 브러쉬로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보다 그냥 약을 얹어놓는 듯한 느낌. 그러면 가마 있는 부분만 그렇게 얹듯이만 그렇게. 네. 여기 이 골든 포인트 이 뒤쪽 부분만 그런 식으로 양념이 발라요. 약간 여기 다른 데는 확실하게 눌러줘야 되니까 세게 누르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결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펌도 그러고 드라이도 그러고 텐션이 쪽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텐션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님이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좀 당김없이 이 롤 안에서 텐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간 볼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간 볼륨을 살아야지 내가 또 스포츠과 드라이브 오래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앞부분으로 와서는 모가지가 좀 얇아가지고 앞부분은 거의 좀 약한 바람으로 그리고 강하지 않은 바람으로 이거를 하고 조금 더 넘기고 싶으면은 좀 넘길 부분에 심하게 열을 주고 그 다음에 우선 볼륨이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볼륨이 살아야지 앞에서 봤을 때 이 부분 볼륨은 앞에서 봤을 때 머리가 좀 네모네 보이고 답답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 볼륨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뭐 인턴 친구들이 기회를 해도 저는 이쪽을 제가 다시 잡고 볼륨을 좀 다시 세우는 편이에요. 그만큼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뭐 드라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살리지 말아야 할 분들이 또 있는데 대부분 볼륨은 여기가 살아야지 머리가 전체적으로 볼륨이 있어 보여요. 이게 거울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조금 양쪽 밸런스 안 맞아도 이해를 조금씩 부탁드릴게요. 앞머리 부분은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넘겨줘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너무 드라이 상태에서 살면 이렇게 좀 라인이 안 예쁘죠? 그걸 앞쪽으로 당겨서 라인을 이렇게 해줍니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앞쪽으로 당겨서 소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버리면은 이 가르마가 너무 진하게 파지고 좀 되게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는 위쪽은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드라이를 진행해요.
가르마. 제가 드라이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살리고 여기 부분,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살아버리면 또 모양 자체가 이제 두상은 두근데 모양 자체가 조금 틀어지니까 더 살릴 부분은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죽일 부분은 죽여주고 고리 잡고 풀 다시 큰 롤로 공각 볼륨과 자연스러운 흐름을 주세요. 그래야 괜찮았어. 오늘도 강하게 반대편으로 풀어서 어떤 부분을 하시면 잘해주시고 그리고 던져주시고 제일 볼륨을 많이 살려주고 뿌리도 중간 볼륨도 오늘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살리고 식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식힐 때 열이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식혀버리면은 그냥 중간 볼륨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식힐 때도 내가 볼륨이 죽지 않도록 유지해 가면서 식히고 내려주세요. 앞부분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당겨주면서 너무 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얇은 모발은 열이 많이 가면은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이렇게 열 주시고 이쪽도 다시 연결로 잡아주시고 드라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열 주고 식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이 열을 세게 주냐 약하게 주냐 그 포인트를 조금 잘 아셔야지 예쁜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분이 아까 걱정을 했던 게 외국분이시더라고요. 외국분이신데 내가 이마가 좁은데 앞머리 백 말고 이게 어울리냐? 또 저는 이 부분만 조금 살리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부분을 가운데 부분만 롤을 주고 밀어주세요. 밀고 앞으로 좀 당긴 다음에 딱 이 부분 롤을 주고 시킨 다음에 빼주시면은 이 부분이 훨씬 좀 더 잘 살아요. 이마가 좀 부셔도 저는 되게 이 부분만 살면은 이게 문제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탑부분도 뿌리를 잡을 때 이게
한 면으로 넓게 잡아버리면은 여기가 작아요. 그럼 머리가 앞에서 봤을 때 내보내지니까 이 부분도 작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뿌림을 잡아주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방송 일도 많이 하고 드라이 손님이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드라이 한참 많이 할 때 하루에 한 20명 막 30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아이롱으로 뿌리를 살짝만 잡아주시면은 훨씬 그 유지력이 뿌리가 오래 갑니다. 이것도 너무 열을 세게 주면 안 되고 살려서 살짝씩만 주고 시키고 얘만 줘도 굉장히 오래 가요. 뿌리가. 이거 너무 세게 버리면 자국이 나고 그 기역자를 꺾여버리니까 살살 열을 주고 시키고 탑부분 같은 경우는 더 살살 열을 살짝씩만 주고 시키고 저는 그 뿌리펌 열펌 할 때도 뿌리펌을 이걸로 하거든요. 진짜 잘 써요. 이런 아이롱을 쓸 때는 자국 안 나게 하는 게 제입니다. 저희 다이렉트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다이렉트 같은 경우도 큰 거 말고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이 작은 거는 안쪽에다 찝어주시면은 티도 안 나고 오래 가요. 그리고 오히려 다이렉트를 전체적으로 찝고 드라이 하시면 볼륨 더 잘 나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자, 모여서 뿌리펌 할 때 16mm, 12mm 사용하세요. 13mm 많이 써요. 13mm. 예. 근데 그 곱슬이 심하신 분들 있죠. 네. 곱슬이 심하신 분들 더 큰 거 써요. 왜 곱슬이 심하신 분들은 이 정도 아이롱을 쓰면은 자국이 생겨요. 꺾여버려요. 그래갖고 18mm로 하시면은 오히려 자국도 덜하고 그리고 곱슬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 자국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 아이롱 하고 매직기로 살짝 잡아요. 그러면 이제 자국 없이 볼륨 잘 살아요. 이 아이롱이 온도가 높아서 괜찮아요. 아이롱까지 살짝만 앞머리만 잡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아이롱도 마찬가지로 동기거나 볼륨 사이 부분을 잡아주시고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약간 이쪽 볼륨이 살아서 얼굴 라인이 보이는 걸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에센스 마무리를 할 건데 약간 조금 글로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품이랑 에센스를 조금 섞어서 바를게요. 저는 약간 요즘 인스타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 할 때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쪽 볼륨이다 보니까 인스타나 사진 찍을 때 약간 이런 살짝씩 이런 볼륨감, 몇 가닥의 볼륨감이 사진 찍었을 때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고 이렇게 볼륨을 세우는 것보다 약간 좀 내추럴하게 만져놓고 약간 이런 살짝씩 나오는 볼륨감들이 사진 찍었을 때 훨씬 예쁘고 자연스럽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처음에는 뒷머리 바르고 나중에 소량으로 앞머리 쪽 살짝씩 조금 보시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 이게 각자 좋아하시는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스프레이. 그러면 스프레이 마무리고 이쪽 부분
이쪽 안쪽 보이를 찾는 게 좋아서 그리고 이쪽 부분. 괜찮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거울이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되게 이 컬러감이랑 이 모델 분이랑 잘 어울려서 저는 살짝은 만족을 합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 원장님께 큰 박수